반갑습니다. 크립토 여행학입니다. 금일 가져온 프로젝트는 모나드입니다. 이 모나드의 생태계를 조금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모나드가 11월 25일인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나드를 이용해서 파밍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떤 에어드랍 작업을 해야 되냐,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조금 늦었죠. 왜냐면은 11월 25일부터, 즉 상장 직후부터 대동강물이 이제 흘렀습니다. 대동강물이 흘렀는데 왜 이게 좀 오래 걸렸냐? 이 생태계가 저평가됐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조금 더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좀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이랑 다 같이 이제 좀 조합을 해놨으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모나드는 모나드 모멘텀이라는 게 있고 올리온 모나드가 있어요. 즉 이거는 모나드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디앱, 이거는 모나드가 선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 디앱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 두 개의 교집합인 거죠. 이 두 개가 해당되는 프로젝트. 그럼 이건 뭔 소리냐? 오직 모나드에서만 언급하고 오직 영업하고 모나드 모멘텀, 즉 모나드에서 이걸 사용하면 돈도 주는, 그러면은 오직 그 모나드를 위해서만 영업을 하는 애들이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가려낸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크루. 이 친구들은 아주 유명하죠. 모나드의 핵심 덱스예요. 얘는 지금 얘를 첫 번째로 소개한 이유는 얘가 모나드 모멘텀과 모나드 올리온 모나드에 적합한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VC들은 패러다임, 그 다음에 파운더, 모나드 파운더에 투자가 있었어요. 사실상 이 친구들은 여기를 떠날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 다른 체인에서 영업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메인한테 투자를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모나드에서만 영업을 할 거다. 솔라나로 치면은 주피터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주피터. 뭐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덱스와는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새는 이제 덱스에서도 뭐 런치패드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의 큰 차이는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볼트, LP, 민코인, 런치패드 뭐 이런 거 다 있고요. 그냥 이 친구들은 모나드 모멘텀 인센티브로 모나드와 트레이딩 피를 25%를 제공합니다. 포인트보다는 장기적으로 빌드하면 주피터처럼 분배를 예측이 하고요. 쿠르 월렛을 사용해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쿠르 월렛, 쿠르 지갑을 써야 한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번에 보상을 한번 제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100명인가 보상을 나눠주게 됩니다. 100명에게. 근데 이게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10명한테 뭐 90명한테 뭐 한 50불 뭐 10불 뭐 100불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친구들은 이제 막 런칭해서 쉽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리고 볼륨이 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문제는 이제 볼륨인데 지금 유니스왑 같은 애들이 유니스왑이나 기존에 있던 덱스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볼륨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그래도 이 프로젝트는 메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루미테라라는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RPG 게임이고 웹3 마인크래프트라 이제 생각하시기 편합니다. 그죠? 이렇게 틀렸네요. 로니에 있던 애들인데 이제 모나드에 온 거죠. 얘들이 뭐 아비트럼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실제로. 계속 옮기다가 이제 모나드에 정착을 한 거죠.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거는 카이토 프리티지에 있어요. 실제로 이제 카이토 쪽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걸 제가 가져온 거고요. 아마 이 프로젝트 중에서는 카이토가 등록된 게 유일할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래된 애들이다. 확인해 보니까 2024년부터 이제 입소문이 났고 좀 광고를 어디 많이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흥미로운 거는 이 레벨 몬이라는 화폐를 사용하는데 이게 레벨업이라는 퍼프덱스랑 좀 관련이 커요. 실제로 이게 요새 보니까 KOL 딜이 좀 많이 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재밌는 거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제 이 화폐가 이제 레벨업의 건데 자세한 구조는 모르지만 이 화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에서는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레벨몬이란 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벨업이 성장하면은
루비테라도 성장을 하고, 루비테라가 성장을 하면은 레벨업도 성장하는 플라이힐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좀 재밌는 지금 경제 상황이다. 생태계다. 실제로 이제 이 친구들 플레이를 하면은 모나드와 그 다음에 레벨몬 이걸 준다. 레벨 모나드. 참 재밌죠? 저는 이 친구들 좀 특이하게 잘 보고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제 다른 섹터에서 너무 많이 놀았다는 거. 이게 좀 눈에 걸리긴 하죠. 근데도 괜찮은 생태계를 꾸려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모나드의 먼데이 트레이드. 이 친구들도 솔직히 추천은 못하겠습니다. 모나드 퍼포덱스인데 이제 그냥 덱스래요 본인들이. 근데 저 보니까 심퓨처스의 빌드 코드를 사용했어요. 심퓨처스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별로인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업비트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옛날에 한번 봤었는데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파밍했던 사람이 크게 수익을 못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퍼프덱스가 지금처럼 시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퍼프덱스에 다들 미쳐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인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빌드 코드를 사용했다? 아, 저는 그게 더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요새는 이제 베이스드 앱, 이런 하이퍼리퀴드의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은 베이스드 앱을 이용하여 빌드 코드를 이용하여 에테나가 이제 하이퍼리퀴드의 퍼프덱스를 만들고 실제로 빌드 코드라는 게 꽤나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퓨처스 거를 사용한다. 아,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기서 신뢰도를 첫 번째로 잃었고 그 다음에 덱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퍼프덱스죠. 문제는 이제 심퓨처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애매하다. 사용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좀 애매하지 않나.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레어베 스포츠. 이거는 플레이어 예측 시장인데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축구, 야구, 미식축구 이런 데는 좀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면은 공식 그 뭐 사이트 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별로 추천 안 하고. 그다음 텔레마피아. 번역 부분이 굉장히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게 텔레그램 가지고 하는 마피아 게임인 것 같은데 게임의 접근성이 너무 낮습니다. 저희 한국인들한테는 한국어 번역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손자일 랩스라는 곳 사장님이 이제 VC 출신이에요. 그 델파이 델파이 랩스인가 뭐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데 매력적인 프로젝트라고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불친절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 전혀 추천 못 드리겠다. 이건 하다가 많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플 모바일 방치 프로젝트. 이 친구들은 실제로 게임 하려면은 일단은 문화도 500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500개를. 그래가지고 이걸 소비해서 이제 이 친구들을 민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용이 뽑히고 뭐 키우고 그런 것 같은데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휴대폰을 끄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최대 시간은 20분 돼 있는데 120분까지 2시간까지입니다. 2시간. 안드로이드는 이제 디스코드 들어가서 폼을 제출하셔야 되고 하루 지나면은 바로 해주고요. 안드로이드는 그런데 이제 iOS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앱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이 친구들은 저는 휴대폰이 일단 하나예요, 지금은. 원래는 두 개였는데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좀 애매하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앱들이 올리 모나드랑 그 다음에 모나드 이제 모멘텀인데 여기에 내세우기에는 솔직히 좀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 모나드 모멘텀이랑 올리 모나드에서 할 만한 거는 그나마 쿠루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슬프게도.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쿠루밖에 없는데 이 프로젝트는 기회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모나드에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어제자 시가총액인데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왔죠. 모나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받은 거랑 이제 빌딩하는 기간이 이게 길었고 그다음에 기대치도 좀 많았는데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4,7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정말 저렴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엄청난 기대주였기 때문에 이 친구들 TBL도 굉장히 낮아요. 지금 이 정도밖에 없어요. 대충 한 2,200억 가량 들어있는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뭔 돈이냐면은 디파이에 예치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돈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스테이블로. 일단 예치된 금액, 프로젝트에 예치된 금액만 2,200억, 즉 절반 이상 이제 예치되어 있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이례적입니다. 왜냐면은 체인 자체가 초창기고 시가총액 절반이 지금 들어와 있다. 나머지는 뭐 이제 그 일반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뭐 사고 팔고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람들이 안에 파밍을 하려고 많이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디파이에 예치된 금액만 2,200억, 스테이블은 5천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금 따발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러티브가 시작되길 기다리는 거죠. 다들 모나드에서 지금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친구들은 체인에 많은 돈이 들어와 있다.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 여기서 높게 봐야 될 거는 시가총액 절반이 지금 디파이에 예치가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모나드는 지금 기회가 더 많이 있다. 아마 아까 전에 쿠루밖에 없다 했잖아요. 저거 할 만한 게 파밍하고 그럴 만한 게. 근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이 쿠루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덱스를 한번 봅시다. 모나드 밈, 이 프로젝트가 이 뭐 초그가 이제 나드펀을 이용해서 상장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아직 내러티브를 타지 못해서 그 너무 높게 가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때 당시 모나드가 TBL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120 밀리언밖에 안 돼서 이제 12 밀리언 정도로 이제 마무리했어요. 실제로 이 TBL이랑 이제 덱스랑 이제 어느 정도 비례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돈이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얘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상방이 지금 막혀 있어요. 모나드의 시가총액이 4,683억. 그 다음에 TBL도 그 당시에는 120밀리언. 그러니까 사실상 이 친구들은 지금 상방이 막혀 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래에 펭구나 봉크 같은 포지션도 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모나드가 저렴한 상태에서 민코인이 출발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이게 사실 자금이 돌리면 모나드가 먼저 올라줘야죠. 모나드가 한 못해도 조 단위 나와주면서 덱스가 이제 올라가는 그 사이에도 이제 내러티브가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이 모나드에서 가장 비쌌던 애들이기도 하고 가장 기대주이기도 해요, 실제로. 오픈시 같은 데서도 광고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친구들도 기회가 이제 있었고, 또 모나드 예측 시장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에 꼬맹이라는 님이 있는데 이제 예측 시장의 완전 전문가세요. 이분은 온체인에서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 프로젝트를 한번 올려줬거든요. 이 하이퍼스티션이라는 게 예측 시장의 파생 상품 느낌이 나는 곳이에요. 예측 시장은 미래를 맞추고 하이퍼스티션 시장은 미래를 만드는 시장인데 개인이나 이제 모두가 개입이 가능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프로젝트가 가격이 더 올라가면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없이 일단은 이 친구들이 프로젝트를 이제 하긴 했는데 11밀리언까지 갔다 왔습니다. 즉 그 거의 초급급이었어요. 초급급. 그러니까 이게 런칭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돈을 지금 현금 따발로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 시장에. 그래서 모나드에서 이제 뭐 어떤 내러티브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하이퍼스티션에 대한 사진인데요. 하이퍼스티션은 런치 온 모나드 투마로 내일 상장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상장을 했죠. 그러면은 예스가 되는 거예요. 예스 올 노가 이제 보통 이제 예측 시장이 기본인데 이러면 예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이퍼스티션이 예스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런칭을 하면은 자기가 개입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하이퍼스티션이란 건데 이 개념은 이제 예측 시장의 파생 상품 같은 거라 어렵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이퍼스티션 시장이 이 모나드에서 제일 먼저 런칭을 했다는 것을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나드 자체 TBL이랑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더 높게 못 간 느낌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주의할 점. 이제 모나드 자체는 과하게 투자하지 말고 여행하듯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어디에서 올지 모르니 모든 것을 다 참여하기. 실제로 저가 신퓨처스의 몬데이 트레이드를 비추천한다. 그리고 뭐 다른 프로젝트를 쿠루 말고는 비추천한다 했는데 사실 이렇게 시야를 가지지 말고 그냥 여행하는 게 좋습니다. 다 해보는 게 좋아요. 세 번째, DM 밈은 기회가 맞지만 저렴한 모나드가 정배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덱스나 이제 디앱을 파밍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런 거는 수확이 언제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나드를 들고 가는 게 정배란 걸 잊으면 안 돼요. 왜? 모나드가 저렴하거든. 밈은 잘하면 전부 손실로 나오고 디앱도 잘못하면 손실로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행을 즐기면서 모나드라는 것만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왜? 저렴하니까. 지금 제가 이제 모나드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도 한두 개 찾아놨고 이번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들고 올 건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모나드 프로젝트인데 사장님한테 펀딩도 받고 모나드 파운더한테 펀딩도 받고 드래곤플라이에서 많이 밀어주고 퍼프덱스예요. 실제로 요새는 퍼프덱스들이 자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이 친구들은 모나드에 이제 붙어 있으면서 펀딩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과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도 재밌는 프로젝트가 많고 기회가 많으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여행하듯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